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6월 또 모의고사 대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3개년 또 촬영을 할 건데요. 21년부터 22년, 23년 이렇게 통합사회, 한국사, 그 다음에 뭐 지리, 윤리, 그 다음에 또 이제 2, 3학년 한국사들 이렇게 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할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미리 풀이집을 만들었어요. 손글씨로 해놓고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임박하면 여러분한테 또 출력을 해서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신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신하고 내신 사이에는 항상 모의고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도 여러분이 중요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실력을 중간중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그래서 또 빠르게 한 30분 이내로 우리 풀이를 해가면서 여러분이 또 복습할 건 복습하고요. 예습도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오늘은 1학년 거 한국사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쌤이 미리 다 해놨어요, 여러분. 어제 밤에 쌤이 풀이집 만들고 블로그 올려놓고 오늘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1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자, 여러분, 암사동 유적이 나와 있어요. 쌤이 어제 하나 저기 체크를 안 했구나. 자, 이 선사시대 중에서, 우리 선사시대라고 하면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유적지를 공부를 할 때 구석기 유적지가 나오면 연천 정곡리, 뭐 공주 석장리 제외하고 거의 다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바닷가 주변에 위치한다는 걸 좀 알아두면 돼. 알겠지? 뭐 암사동 유적지는 대표적인 움집 유적지고, 그 다음 뭐 제주 고산리, 그치? 뭐 양양, 그치?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움집 모형 만들기. 움집 나와 있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강이나 호수나 바닷가 주변에 산다고 방금도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걸 쓰면서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이런 거 뭐라 그래? 원시수공업이라고 합니다. 원시수공업. 네 번째,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어떤 곡식을 수확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조리도 하고요, 저장도 할 수 있는 이 빗살, 비 오는 모양의 밑에 뾰족한 토기를 만들어서 땅에 박아서 썼죠. 자, 그럼 우리는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고, 밑에 보기 찾아보면은 1번. 여러분이 조금 귀찮아도 이 오답풀이를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 이 귀찮지 않아서 쓰는 게 아니고, 항상 해, 항상. 선생님이 왜 모르겠니? 그치? 여러분이 항상 쓰고 하세요. 알아도. 자, 고인돌을 축조한 것은 청동기. 그 다음에 2번. 답이죠. 답 체크해놨어요. 농경과 목초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한 걸 우린 뭐라 그래?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지. 적어볼까? 자,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그럼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생산력과 군사력을 많이 높여서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고 또 국가들이 등장했던 철기.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경당을 설치하였다. 고구려죠. 그 다음에 이제 팔조법으로 고조선. 그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자, 가는 이제 시대가 조금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촐락문서가 나왔죠. 촐락문서는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때 있었던 이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기록했던 문서들인데요. 누가 쓰냐면은 촌주라고 해서 지방관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많은 나이를 가진 이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할아버지겠죠. 그분이 3년마다 작성을 합니다. 알겠죠? 지방관 아니에요. 그래서 청주에서 발견된 이 서원경 민정문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자,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뭐 호구수, 집수, 그 다음 마을의 크기, 그 다음에 뭐 말과 소의 수, 그 다음에 토지의 종류와 면적,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 뭐 과실수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서 조세 수치,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럼 1번. 세금을 징수하였다. 맞지? 조세 수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들아 지방에서 세금이 잘 거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 뭐냐면 국가의 경제력이 향상이 되고 이 왕은 지방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왕권 강화를 이어질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화폐를 발행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거는 이제 고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건원중보, 사만통보, 해동통보 이런 돈들이 나왔던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창제를 실시했다. 여러분, 이 조선에 가면 삼정의 문란이라는 걸 나중에 학습을 하게 될 거거든. 이 삼정의 문란 중에서 환곡이 가장 심해. 그러니까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사채놀이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 시기에 실시했던 어떤 정책이 바로 사창제입니다. 조선이에요. 전시과는 고려의 월급 제도죠.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던. 이번에 모든 학교들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균역법을 시행했다. 자,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일부 학교는요.
그쵸? 뭐 풍암고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 범위가 지나갔고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조선이 남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요. 균역법은 조선, 영조가 이 군역의 의무를 조금 줄여주었던 어떤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선. 그 다음 3번.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죠. 시기 찾는 거. 자, 그러니까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그럼 언제니 여러분?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지. 그죠? 그다음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면은 진흥왕은 6세기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400년대, 50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1번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1811. 그치? 알아두면 좋다고 했지. 조선입니다. 그다음에 신라가 당과 동맹을 맺었다. 7세기에요, 여러분. 백제하고 고구려가 힘 많이 빠졌죠. 그때 이제 이 신라의 김준추가 당나라에 건너가서 당태종과 이 손을 잡고 돌아옵니다. 648년. 그다음에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겠어? 장수왕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백제를 무너뜨렸지. 그래서 계로왕이 전사하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도읍으로 옮겼어요. 그쵸? 그다음에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 통일신라 뒤에 또 나오니까요. 여러분 7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했다.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 학교가 많았지. 뭐 어디? 고려입니다. 다 들어갔겠구나. 고려 성종 때 유교 정치를 시행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4번. 자, 밑줄 친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전쟁은요. 남한산성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삼전도비 우리 그 인조가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머리를 가서 조아리게 되었죠. 그 다음에 청해 침입 이후 청해 침입입니다. 후금이 아니고요. 전쟁의 흔적을 살펴보고 이 전쟁이 당시 조선에 끼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자, 병자호란 1636년에 일어났고 인조 때 그치? 청이 후금에서 청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 군신관계를 우리가 따르려고 하지 않자 결국은 공격을 해왔고 그 이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1번. 그럼 전쟁의 영향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송시열 대표적인 이제 이 학자 서인의 대표적인 학자고요. 이 청나라를 정벌하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개경으로 한도했다. 다시 돌아왔다? 개경으로? 그럼 언제? 고려가 대몽황전을 하고 있을 때 1270. 오케이. 그 다음에 수신사를 파견했다. 조선이고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뭐라고 할까요? 근대 문물을 좀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의무적으로 가야 됐던 게 바로 이 수신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져오는 유명한 책이 있지. 그게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삼국간섭이 일어났다.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니? 일본이 이기면서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하고요. 배상금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래. 근데 이 랴오둥 반도를 눈독들이고 있었던 러시아가 야 그거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프랑스랑 독일을 데려와서 몰아냈던 게 바로 삼국간섭이에요. 그 다음에 구서당 십정을 편성하였다. 통일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5번. 자, 하늘을 신격화하여 최고의 신으로 믿음. 자, 하늘을 신격화했다? 천신신앙입니다. 천신신앙. 그죠? 나와 있죠? 여러분이 뭐 이거 내용을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자, 지배 집단이 자신의 조상을 하늘과 연결시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게 주몽 같은 이야기 있죠, 여러분? 그죠? 주몽이 아빠가 누구라고? 하늘의 신, 해모수의 아들이고 엄마는 물의 신, 하백의 딸이에요. 그렇지?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국가 차원의 제철 행사도 열었다. 복상원읍과 부여의 연고, 12월, 고구려의 동맹. 그다음 옥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죠, 기록이.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 사마는 수린날하고 계절제 2번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여기 지금 쌤이 써놓은 거는 뭐냐면은 이 키워드들이 언제 등장하는 건데, 실학은 조선 후기에 등장을 하게 되고, 성리학은요 고려 후기에 들어와서 조선 시대의 어떤 근본, 기본 학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통신 말기부터 뭐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죠. 여러분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 맞지? 다 풍수지리하고 관련 있잖아. 자, 불교,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사상을 통합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안녕을 바라는 호국불교의 성격,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즉불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여러분 굉장히 좀 클래식한 문제인데요. 공민왕의 개혁정치. 고려는요, 여러분, 모의고사에 등장할 왕이 4명 있어. 누구? 태조 왕건. 그죠?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공민왕. 땡. 그치? 왕은 4명 안에서 보통 나옵니다. 자, 공민왕은요, 선생님 굉장히 문제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선생님 설명을 할 때, 공민왕의 개혁은 왕권 강화 정책과 반원 자주 정책,
쉽게 말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하고 원나라를 몰아내기 위한 정책 두 가지를 펼치게 되거든. 자, 왕권 강화 정책은 정방을 폐지하고요. 그래서 인사권을 장악했던 곳이에요. 그렇지, 이거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 누구와 함께? 신동과 함께 이걸 운영해서 권문세족들한테 빼앗긴 토지와 노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원자주 정책. 원나라를 몰아내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친원 세력, 뭐 기철 같은 사람 있지. 기왕 오빠, 이런 사람들 몰아내는 것. 그 다음에 뭐 몽골풍 폐지, 관제 복구. 우리의 격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폐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기구였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실패하면서 우리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잘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서술형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었고. 자, 1번. 이 고려는 시험 범위가 이미 지나갔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 조선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야 돼요. 1번. 장용영을 운영했다. 이건 조선이고요. 정조예요. 정조. 그 다음에 위화도 회군. 고려 말이죠. 이성계. 그 다음에 동북구성은 고려가 위에 있었던 여진하고의 트러블이 있을 때 우리가 몰아내고 동북지역에 9개의 성을 축조를 했어. 근데 이제 이 반환 요구 때문에 돌려줬죠. 근데 이 친구의 힘이 더 세졌어. 금나라 우리한테 사대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우리가 수복했다. 되찾았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를 설치하는 것은 조선이에요, 여러분. 궁극기무처가 등장하면은 몇 차? 1차 가보게요. 알겠죠? 동학농민운동 사이에 있었던. 굉장히 좀 복잡한 시기죠.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그 다음에 가보게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돌아가는 시대니까. 그 다음에 7번.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분 좋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이제 묘청과 김부식이지. 그치? 대표적인 대립 구도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자, 묘청과 정지상 이런 분들은 이 개경파가, 여기 오타네요, 오타. 서경파입니다, 서경파. 서경파. 지워야겠다. 선생님 어제 여기 블로그에 개경파로 써놨네. 자, 서경파입니다. 자, 그래서 개혁을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를, 그 다음에 불교를 중시했었던 또 이 라인이고요. 금나라를 정벌하자. 그 다음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자. 라고 해서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어떤 개혁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묘청과 정지상. 그 다음에 이때 왕은요, 인종이죠. 인종. 그 다음에 113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부식은요, 개경파입니다. 대표적인 문벌귀족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지켜야겠죠. 그쵸? 그래서 보수적인 성격, 그 다음에 유학을 중심으로 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이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어요. 근데 이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이 가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왕이 안 갔죠.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 것 같아? 왕인 것 같아요. 옮기기로 해놓고 안 갔어요. 자, 그러면은 답은, 자, 1번. 자,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항쟁해야 합니다. 자, 삼별초죠.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그래서 이 몽골의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부대고요. 그 다음에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해야 합니다. 조선 광해군 시기입니다. 알겠죠? 북인의 주장이겠죠. 그 다음에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금나라를 정벌해야 합니다. 그죠? 아까 위에 썼던 칭제건원. 그래서 나라 이름은 대위국. 그 다음에 연호는 천계라는 걸 사용하자라고 했었고, 천리장성은 2개가 나와요. 여러분, 고구려하고 고려가 나오는데 당이니까 고구려겠죠. 그래서 연개소문의 어떤 발언이 아닐까. 그 다음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해야 됩니다. 방러 하기 위해서 친중, 결일, 연미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누구? 바로 아까 조선책략, 쌤이 잠깐 언급했었죠. 2번째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8번. 자, 왕이 포정전에서 즉위를 하니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연호를 고쳐 천수라고 하였다. 천수. 발해국의 세자 대강연이 수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이제 고려로 오게 되었고, 왕은 그 사람들한테 성과 이름을 하사했대요. 그러면 고려 태조잖아. 너무 쉽지? 자, 집현전을 설치했다. 너무 쉽잖아요. 누구? 조선 세종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별무반을 조직했다. 누구? 고려 숙종대예요. 여진과의 어떤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죠.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조선 성종입니다. 완성은. 시작은 세조. 그 다음에 교육국조서를 발표하였다. 요거는 2차 가보개혁이 끝나고 나서 1895년 지미 교육을 장려한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학교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호족 세력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쵸? 부인이 몇 명? 29명. 대단하지? 그래서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결혼정책, 사성정책 같은 걸 펼쳤고, 또 밀어내기도 해야 돼요. 호족 변제 정책도 펼쳤어요. 사심관제도 하고 기인제도 같은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가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강동육주를 확보한 땡땡의 사회 모습은 고려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남녀를 따지지 않고 재산을 골고루 나눠줬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요. 집주인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향소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어요. 그쵸? 그럼 밑에 볼까? 고려지. 직역이 없는 농민을 백정이라 불렀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선 나름 여러분 낚으려고 낸 거지. 고1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내신을 공부를 안 하셨다면. 자, 근데 내신을 했다면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자, 뭔가 나란 일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우리 양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백정이라 했어요. 일반적으로 농민들을 말하죠. 그리고 양인 중에서 나란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정호라 그래. 정호.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사출도에서 부여, 공명척 발급, 조선, 신분문서, 단발령 조선, 그죠? 그 다음에 공인이 등장했다. 조선. 그죠? 그래서 두 개는 조선 후기가 될 것이고, 세 개 다 조선 후기네요. 그 다음에 10번. 자,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올립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를 잠깐 조그맣게 좀 그려볼게요. 자, 보이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조선이 건국될 때 영토는 그렇게 넓지 않았어. 어느 정도? 한 뭐 요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쪽 지역까지 끌어올린, 그지? 쉽게 말해서 요 지금의 국경 라인을 갖추게 된 게 바로 세종대왕 때 여기에 사군과 육진을 설치해가지고 여진 쪽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토로 이제 확보하려고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사군엔 최윤덕, 그 다음에 육진에는 김종서라는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넓어진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원래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관리로서 대우를 해주기도 하고 귀순을 장려하기도 하고 여진족한테 아래쪽에 있었던 남부지방의 어떤 사람들, 농민들을 위쪽으로 이주시킬 계획도 했었고요. 3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조선입니다. 자, 세종이고요. 1번 태학을 설립했다. 고구려 소수리망이죠, 여러분. 시험 다 지나갔죠. 훈요 10조 지나갔죠. 고려 태조 유언이었습니다. 과거제 도입도 지나갔죠. 고려 광종이었고요. 사신관제도 고려 태조입니다. 지나갔죠. 자, 의정부 서사제. 아직 진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도 있어.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는 조선은 이 신하들이 왕한테 보고하는 라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육조의 신하들이 바로 왕한테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 왕권이 강할 때지. 그 다음에 육조가 의정부를 거쳐서 의정부가 왕한테 보고를 하는 의정부 서사제가 있어. 그래서 왕권이 강할 때랑 뭔가 왕권과 신하의 권리들이 조금 조화로울 때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세종 때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로웠을 때, 그죠? 뭐 신권이 너무 강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 자, 11번. 자, 반틈 왔어요. 자, 보면 어떤 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이래. 자, 제왕운계하고 직지심체오절. 만약에 이것들이 개인적으로 내신에 나왔다면 어려운 문화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거 제왕운계. 고려고요. 이승유라는 분이 이 저서를 한 거고요. 단군부터 충렬함까지 기록한 책이었고, 특히나 단군의 건국 이야기,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알아둘 책이 뭐다? 바로 일연의 삼국유사.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직지심체오절은 현존하는, 이걸 붙여야 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예요. 금속활자라는 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조그만한 도장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도장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찍을 수 있는 이렇게 홈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 글씨들을 조합을 해서 틀에 놓고 종이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 흥덕사에서 발행이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1번 경복궁이 중건되었다. 조선이죠. 그죠? 경복궁 중건은 그리고 이제 조선인데 좀 뒤에, 언제? 대원군 때, 고종 때. 그래서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만들어요. 다시 복원을 합니다. 불국사가 만들어진 건 통일신라고요. 상경성이 건설된 건 발해입니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모방한 성이죠. 무령왕이 축조되었다. 백제입니다. 백제 웅진 시기에 알아둘 중요한 왕. 그 다음에 삼국유사, 아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다음 가상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면은 정약용이 나와 있지.
그죠? 기획의도 보면 조선 후기 다 나와 있어. 정약용, 정조, 채제공, 심한지 등이 나와 있고, 거중기도 나와 있고, 화성도 나와 있고, 개혁 정책들은 여러분 한번 좀 봐볼까요? 자, 시내통공이라고 해서 우리 그 시장에 있는 난전들 있지. 가게를 가지지 않은 이 노점상들의 어떤 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줬던 겁니다. 그다음에 탕탕평평. 어떤 그 정치 노선의 편을 들지 않아요. 뭐 서인, 노론소론, 그 다음에 남인, 그치? 이런 거 편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용영, 국왕을 위한 친위부대였죠. 경호부대.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제는 이렇게 좀 신분의 벽에 가로막혔거나 아니면은 조금 될 법한 신하들, 떡잎이 좋은 신하들을 왕이 직접 가르쳤던 제도였고요. 규장각, 왕실 도서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나와 있죠. 3번 규장각의 상물 연구하는 학자. 그 다음에 1번 빙옥과에서 응시하는 육두품은 통일신라고요. 정사회의는 백제겠죠. 백제 귀족회의. 그 다음에 을미사변 조선입니다. 을미의병에 대해서 나와 있고 유인석, 이소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군하고 조선입니다. 그죠? 그 다음 13번 너무 중요한 문제. 자, 이 법을 실시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우리 고을에서도 이 법이 실시된다지. 자, 그렇다네 뭐 곡물로 바치던 가장 내기 어려웠던 세금이 뭐냐면 특산물이에요. 특산물을 바치던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해. 대신 납부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방납업자가. 그죠? 그러면서 각종 이제 나쁜 점들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 대신 쌀이나 옷감, 동전 등으로 납부를 하라 그래.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도 바뀌어요. 집집마다 내는 거에서 토지 결수 기준으로 바뀌고요. 쌀이나 동전, 옷감으로 한 결당 12두.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은 게 아니고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전라도라던가 아래 있었던 경상도라던가 이런 곳에 그 지주들은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한 100여 년 정도 걸립니다. 알겠죠? 숙종 때 완성이 되고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고, 내가 팔아서 돈이 되는 작물을 만들려고 이제 생산을 해내는 거죠. 담배,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뭐 인삼,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공인, 공무원 상인. 특산물을 내지 않으니 국가에서 걷어들인 뭐 쌀이나 동전이나 옷감을 가지고 특산물을 사러 가야 되는 이런 어용 상인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검문세적 고려, 조선책령유포, 조선. 오늘 3번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고려고요. 진골귀족들의 왕위 다툼, 통일신라입니다. 14번. 아까 쌤이 잠깐 언급했었던 그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가 잠깐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중앙정치기구는 왕, 의정부 6조라고 해서 조선의 어떤 행정기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의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보고하거나 심의, 뭐라고 할까? 검토하는 곳이었다면 6조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곳이야. 왕의 비서기구, 의금부는 왕 직속의 사법기구. 그리고 이 승정원과 의금부가 힘이 강할 때는 왕권도 강합니다. 아니 반대가 돼야겠죠. 왕권이 강할 때 이 부서들도 강했겠죠. 하지만 3사라고 해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그래서 감찰, 뭐 간원, 그 다음에 자문 하는 이 세 기구들은 합쳐서 우리가 3사라고 하는데요. 언론 기능을 담당해. 관리의 임명 동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잘못된 명령을 왕한테 돌려보낼 수도 있게 되고, 그 다음 왕한테 잔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간쟁. 자, 그래서 조선이니까요. 1번 최고 교육기관이다. 3사가요? 3사는 방금 말했지. 뭐라고? 언론기관이라고. 그럼 답은 5번이고요. 최고 교육기관은 성균관입니다. 조선은. 무신들의 합의기구는 중방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된 거. 정동행성. 아까 한번 언급했었지. 이거 실패했다고. 그 다음에 국가재정 출납과 회계를 담당했다. 이건 고려의 3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개는 묶어서 고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요. 자, 조선군은 낡은 무기를 가지고 미군의 근대적인 총포에 맞서 싸웠다. 조선하고 미군이 싸웠다고? 게임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근데 광성보, 우리 설민석 쌤의 미미광어 나오는 거죠. 신미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871년 있었던 거고, 자, 밑에 여러분 이 연도 끼워 넣는 거 보면은 강화도 조약이 1876년, 임술농민봉기가 1862년이었으니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조선건국 메모해보세요. 1392년, 임진왜란 1592년, 인조반전 1623년,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 1862년, 강화도 조약 1876년, 대한제국 1897년.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해 봅니다. 자, 5문제 남았어요.
자, 밑줄 친 아문이 운영된 시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의정부에서 아문을 설치하는 일, 아문은 여러분 무슨 부라고 생각하시면 돼. 통리기무아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모든 일을 다 담당한다는 거, 여러분. 알겠지? 특히나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이 나라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렇지? 이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1880년에 만들어진 이 기구고요. 다음에 운영된 시기, 개화기죠. 1번, 국학을 설립한 건 통신이에요. 신문왕. 별기군을 창설한 건 조선입니다. 결국은 이모군란이 터지게 되죠. 신식군대와 구식군대 차별. 22담로는 백제 무령왕이 이 왕족들을 지방으로 퍼뜨렸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아까 조선 정조라고 했고요. 육조직계제는 왕권이 강할 때 조선 태종과 그 다음에 세조 때 시행했던 대표적인 보고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7번, 가나 사이에 또 역시나 여러분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자, 가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나왔어요. 고부밀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그 큰 불꽃, 스파크가 되는 게 바로 또 이 고부밀란이었고, 나는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대. 그럼 여러분, 1차 동학농민운동, 고부밀란부터 시작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막을 내렸어. 결국은 전주에서 이제 화해 약속을 했죠. 근데 이제 청나라는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고, 일본은 돌아가라고 했는데, 일본은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을 공격하고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하고 갑오개혁을 실시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해. 그럼 이제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은 1차 동학농민운동이나 혹은 마무리되는 시점을 찾으면 되겠죠. 자, 현량가를 실시한 건 조선 중종 때 개혁정치 때문에 결국 기묘한 일이 일어나죠. 나뭇잎에 구멍이 뚫리는 일. 그 다음에 통신, 장보고가 이제 청해진 설치, 그다음에 집강소 운영했다. 그쵸? 전주해안 맺으면서 농민들은 전라도 각 고을에다가 집강소를 설치해서 자치개혁을 추구하겠다라고 합니다. 폐정개혁 12개조를 발표하죠. 천태종을 창시한 것은 고려 의천입니다. 시험 범위였죠. 그 다음에 쓰시마를 정벌했다. 조선 세종입니다. 이종무 장군을 보내가지고. 오케이? 자, 18번, 지계아문. 뭐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정부라고 해놓고 답을 알려주면 되나? 안 되죠. 지계아문은 토지를 조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한제국 광무개혁 시기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쉽게 말해서 근대적인 뭔가 조금 개정된 땅 문서를 발급하기 위한 부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대한제국 시기 걸 찾아야죠. 1번, 탕평책을 시행했다. 조선입니다.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원수부, 어떤 군 통수권을 왕한테 다 장악을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힘을 몰아주는 거죠. 왕권,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한 것은 고려 말부터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병마사를 운영했다. 고려입니다. 구조소경 체제를 완성했다. 통일신라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19번, 이 사건 우정총국 개국 축하는 끝났죠, 여러분. 우체국 오픈식 날 폭탄 터져가지고 일을 일으킨, 급진기아파가 일으킨 1884 갑신정변입니다. 그쵸?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강범, 홍영식. 알아두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은 갑신정변이었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갑오개혁은 1894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어떤 개혁이었죠. 신분제, 과거제, 그지? 이런 봉건적인 모습들이 다 폐지가 되는 거였고, 기묘사원은 조선시대 중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 때문에 일어났던 기묘한 일, 그 나뭇잎에 글이 쓰여지는 주초유양,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조광조와 그 일파를 제거했던 또 기묘사원. 무신정변은 고려 1170 무신들의 차별 대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안시정 전투는 고구려고요. 645년입니다. 그죠? 무너지기 조금 전에. 자, 20번 문신립독 독립신문입니다. 그리고요, 독립문가도 나오고 독립신문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메모를 좀 하실 건 뭐냐면 독립협회의 활동을 좀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이 백성과 함께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독립신문을 먼저 발행을 하고 독립문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금 필요했겠지?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청에 대한 사대를 끊어내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독립문은 무슨 문? 영음문. 청나라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던 문을 허물고 만든 게 독립문. 그 다음에 독립관은 모화관이라고 해서 청나라 황제를 숭상했던 그 장소를 없애고 만든 게 독립관.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백성과 함께 연설회를 가집니다. 특히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굉장히 잘 막아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야, 같이 하자. 그래서 정부와 백성이 함께하는 단체로 변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헌의육조,
입헌군 주제의 어떤 개혁안을 주장을 하지만 문제는 보수파들이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 음모론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독립협회를 무너뜨렸어요. 자, 1번. 팔관회를 실시한 이유를 파악한다. 고려죠.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 발생. 조선 후기입니다. 사림이 향약을 보급한 조선이고요. 삼별초 고려입니다. 만민공동의 답 있지. 오케이? 자, 여러분이 배속을 하지 않아도 조금 여러분 해야 되나? 좀 빠르게 해봤는데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길면 또 여러분이 보기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드니까요. 자, 이렇게 21년 6월 한국사 촬영을 해봤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이제 통합사회 촬영을 해야겠죠. 오늘 밤에 또 프리즘 만들고, 알겠죠? 자, 여러분이 선생님 써놓은 거 정말 여러분 보라고 써놓은 거지 선생님이 나보라고 이걸 쓸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귀찮아도 한 번씩 좀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